데카메론. 두건 대신 머리에 이상한 것을 쓴 수녀 원장 오신발다. 롬바르디아에 계율이 엄하고 신앙심도 독실한 유명한 수녀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수녀들 가운데 귀족 출신으로 미모가 뛰어난 이자베타라는 젊은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친척이 면회를 왔을 때 함께 따라온 청년에게 한눈에 반해버렸고 청년도 그녀가 드물게 보는 미인이며 눈매에서 자기와 같이 느끼고 있음을 알고 역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서로 괴로워하면서도 오래도록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로 마음을 태우다 마침내 청년은 몰래 그녀에게 숨어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그녀도 만족해 청년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녀에게 숨어들어 서로 사랑의 즐거움에 잠기곤 했는데 이런 일을 계속하던 어느 날 밤 청년이 이자베타와 헤어져 돌아가는 것을 한 수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들킨 것을 몰랐는데 그 수녀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퍼뜨렸고 결국 수녀들은 원장에게 일러바쳐 그녀를 벌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신발다라는 수녀 원장은 수녀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선량하고 성덕이 높은 분이라는 평을 듣고 있었는데 수녀들은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원장에게 그녀가 청년과 몰래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현장을 잡기 위해 저마다 몰래밤을 새워 감시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자베타는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어느 날 밤 애인을 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일은 이내 망을 보던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들은 두 패로 갈라져 한 패는 이자베타의 방을 감시하고 다른 한 패는 원장의 방에 알리러 갔고 문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빨리 일어나세요. 이자베타가 젊은 사내를 방에 끌어들였어요. 그날 밤 수녀 원장은 지금까지 종종 큼직한 괴짝에 넣어 자기 방에 끌어들였던 사제와 함께 자고 있었는데 밖에 소리를 듣자 그들이 문을 열어버리지나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익숙한 자기 방이라 깜깜한 가운데서 옷을 챙겨 입었는데 그만 접어둔 두건을 집어든다는 것이 잘못해 사제의 속옷을 손에 쥐었는데 너무 당황해 두건 대신 그것을 머리에 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얼른 쾅 하고 문을 닫으며 그 뻔뻔스런 계집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수녀들과 함께 이자베타의 방 앞까지 갔는데 수녀들은 이자베타의 현장을 잡는데 정신이 팔려 원장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여러 사람과 힘을 합해 방문을 힘껏 밀고 우르르 방으로 몰려드니 침대 위에서 두 연인은 꼭 끌어안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수녀는 다른 수녀들에게 끌려나가 원장이 지명한 집회소로 연행되었고 청년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를 데리고 달아나려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집회소의 원장석에 앉아 이자베타만 바라보고 있는 수녀들 면전에서 지금까지 어느 여자에게도 해본 적이 없는 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수녀원의 신성과 정결과 명성이 그녀의 음란한 행위와 파렴치한 행동으로 더럽혀졌다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자베타는 죄지은 몸이라 부끄러운 나머지 그저 오들오들 떨 뿐 대꾸할 말이 없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다른 수녀들의 동정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장은 계속 구구하게 꾸짖어 댔기 때문에 참다 못해 이자베타가 용기를 내어 얼굴을 들자 원장이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더구나 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발 두건 끈을 매신 다음에 하실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두건이 어쨌단 말이냐? 이제 와서 능청맞게 딴전을 부리자는 거냐? 농담으로 넘겨버릴 짓을 했다는 거냐? 원장님, 제발 두건의 끈을 매어 주십시오. 그러신 다음 좋으실 대로 실컷 꾸짖어 주세요. 그제야 비로소 다른 수녀들도 고개를 들어 원장의 머리를 바라보았고 원장도 두 손을 올려 두건을 만져보았는데 이자베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두 까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자기도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었음이 여러 사람에게 드러난 것을 알고 설교를 그치고 다시 말투를 바꿔 인간이 육신의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몰래 할 수 있을 때는 각자 적당히 해도 상관없다고 말해 원장은 젊은 수녀를 용서한 다음 다시 사제와 동침하기 위해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자베타도 애인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그 뒤부터 이자베타는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는 다른 수녀들에게
보란 듯이 자주 그 청년을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인이 없었던 다른 수녀들도 때를 만난 듯 몰래 사랑의 모험을 찾아 애인을 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두건 대신 머리에 이상한 것을 쓴 수녀원장 오신발다 이야기였습니다.